공황장애인 것 같다고 하는 분들 중에 공황장애가 아닌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공황장애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22세 남성 이 씨는 사람들 앞에서 자주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떨리는 것 때문에 이제 외래 내원했습니다. 이 씨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는 불안하고 땀나고 목소리 떨리고 얼굴 붉어지고 말더듬도 되고. 이런 분들은 뭘로 이제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지난번 우울증 영상 때 이재병 선생님, 김한준 선생님 그리고 아까 우울증은 착한 사람이 걸린다고 하셨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것도 그걸 확실하게 안 하네. 착하다라는 얘기에 쓰면 그냥 눈앞에서 뱉을 수 있죠. 내가 우울증에 걸리면 치료받고 싶은 정신과 의사. 꼭 여기서 이제 골라야 되는 거. 이 중엔 없다. 뭐 나도 오은영선 뽑고 싶지. 저와는 정신과 선후배님, 그리고 저희가 또 오케스트라 동기입니다. 동기라기보다는 오케스트라를 같이 했죠. 동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플루시라는 악기를 하셨고 또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댓글로 제 악기는 좀 못 맞추시더라고요. 못 맞추시더라고요. 저희가 뭐 이쑤시개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같이 왔고요. 정신과라는 질환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좀 어려워하시고 어떤 질환인지 모르시는데 좀 쉽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도 책이 얇아야 읽으시니까 그렇죠. 좀 최대한 축약해서 좀 비유도 많이 들고 사례도 많이 해서 편안하게 또 책을 이렇게 썼는데, 이번에는 공황 장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책을 썼고요. 공황인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근데 이제 다들 이 표지를 보시고 제 주변에서 무슨 의미인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김한주 선생님이 뭐 직접 그리신 건 아니지만 저도 사실 보고 깜짝 놀랐고 예. 일단 출판사 이런 편집 팀장님 아이디어가 좋으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가 공황발작, 공황장애 하면 사실 좀 무섭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고 뭐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보통 이렇게 깜짝 놀라고 너무 뭐 놀라서 죽을 것 같이 이렇게 불안하다, 뭐 무섭다 이런 느낌이 지배적인데, 이렇게 물을 갑자기 얼굴에 맞았을 때 깜짝 놀라는 게 약간 공황발작이랑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비유를 들어서 독자분들께 쉽게 접근하기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친근하게. 또 무더위 때 또 이렇게 한번 시원하게 해결하는 것처럼 이제 공황장애도 저희 책을 통해서 뭐 해결까지는 안 되겠지만 또 그래도 도움 받고 한번 시원하게 좀 이제 안심하라는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두 분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요즘 제 진료실에는 거의 저 공황장애인 것 같아요, ADHD인 것 같아요, 두 개가 진짜 많이 오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공황장애인 것 같다고 하는 분들 중에 공황장애가 아닌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공황장애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저 사람이 좀 뭔가 공황장애가 이런 거라는데 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뭔가 불편해, 이러면 또 치료를 안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공황장애가 제일 좀 유명한 질환이니까. 근데 그거 외적으로도 이제 이런 불안장애에 속한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오늘 좀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책에 사례가 있죠. 실제 우리 환자분들 사례를 저희가 좀 조절해서 모듈리팅 해가지고 이제 쓴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사례는 이제 45세 여성 D씨인데요. 이분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깜짝깜짝 잘 놀라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매일 긴장하고 초조하고 뭐 여기저기 아프고 뭐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고, 뭐 최근에는 큰딸 결혼 준비로 여러 가지 걱정이 많고 좀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 이거는 사실은 저희는 범불안 장애라고 합니다. 공황 장애는 심각한 불안 증상이 한번 확 있다가 조금 잠잠해졌다가 확 있다가 잠잠해졌다가 이런다면, 범불안 장애는 그 정도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 좀 깔려 있는.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 책에도 그런 표현을 저희가 썼지만 어떤 레이더가 24시간 365일 계속 좀 돌아가는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범불안 장애라고 합니다. 좀 약하게 좀 깔려 있는 이런 분들은 이 책에도 써 있지만 이런 분들이 많아요. 성적이 좋은데 막 성적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고. 솔직히 조금
재수가 그리고 한 번도 아픈 적이 없고 건강한데 아, 나 병 걸리면 어떡하지? 본인이나 가족이 아플까 봐. 걱정 많이 하고. 그리고 엄마가 어디 나가시면 교통사고 날까봐 걱정하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상황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불안감을 느끼는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범불안 장애라고 하고요. 이 질환도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공황 장애랑 조금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유병률은 공황장애보다 높잖아요. 오히려 그쵸. 예. 그래서 의외로 이게 병이라고 생각 못 하시고 그냥 원래 내 체질인가 보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증상이 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면 병원에 꼭 오셔서 상담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이게 누구나 그럴 법한 상황. 예를 들어서 오진 선생님이 아주 어두운 길을 혼자 가고 있다. 맞아요. 누가 막 저벅저벅 소리가 들린다. 그때 불안한 건 그건 정상이고.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오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누가 봐도 이거는 불안할 게 아닌데 정말 건강하신 분이 진짜로 이제 내가 건강이 좀 걱정되시거나 이런 경우면은 이제 그거는 진짜 병이죠. 그리고 그게 뭐 어떤 한 가지 이슈가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좀 걱정이 많은 분이라면 사실은 한 번쯤은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또 이재병 선생님이 오해할 수 있는 질환 또 설명을 또 해주시면 22세 남성 이 씨는 사람들 앞에서 자주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떨리는 것 때문에 이제 외래 내원했습니다. 워낙에 어려서부터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고 처음부터 친구들한테 놀자고 얘기하는 편 아니고 오면 이제 간뼈 올리는 타입이었고 그러다 중학교 때 처음으로 선생님 앞에서 지시받고 모두 앞에서 책을 읽었는데 이 친구들이 키득거리는 거예요. 이제 더듬는다. 그런 다음부터 이 씨가 이제 사람들 앞에 서는 불안하고 땀나고 목소리 떨리고 얼굴 붉어지고 말더듬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에 진학했는데 조별과제 때 발표를 맡았다. 이제 부담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자기가 그 자료찾기가 제일 싫잖아요. 사실 PPT 작성도 싫고 그런 험한 일 다 굳은 일 하면서 나는 발표는 빼달라. 이렇게 하게 되는 부분들. 이런 분들은 뭘로 이제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죠? 보통 이제 이분들의 특징은 특정 상황에서 누구 앞에서 발표하거나 대중들 앞에서 활동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불안 장애로 이야기를 하죠. 예, 옛날에 이제 사회공포증이라고도 했죠. 또 많은 분들이 뭐 대인기피다. 뭐 이렇게 좀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진짜 남들 앞에서 막 밥 먹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불안해하시고 뭐 공중 화장실 쓰는 것도 불안해하시고 좀 그러시죠. 예. 이게 좀 공황 장애랑 헷갈릴 만한 증상들이 좀 있나요? 아무래도 그 순간 발표하는 순간에는 막 떨리고 가슴 두근거리고 막 숨 막히고 내가 이러다 진짜 뭔 상황이 일어날 것 같고 그 순간만은 이제 공황장애랑 비슷한 어떤 정도의 불안감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러다가 아주 드물지만 공황 발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예. 근데 이게 그러면 사회불안장애가 공황장애랑 다른 점은 사회불안장애는 뭔가 남들이 나를 관찰하거나 남들한테 보여지는 상황에서만 불안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 뭐 혼자 그냥 있는 상황이다. 그때는 불안감이 전혀 없고 혼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소수의 굉장히 좀 친한 친구, 친한 동료들, 뭐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랑 있을 때 또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낯선 분들, 대중, 뭐 큰 행사 이런 것들에서 이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뭐 면접도 그렇고 예,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사회불안 장애 얘기를 하죠. 공황장애는 사실 혼자 있을 때도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혼자서 집에서 TV 보다가 혼자서 자려고 누웠다가 발생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선 이런 사회불안장애랑 공황장애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공황장애로 좀 오해할 수 있는 증상. 사실 이름이 좀 특이하긴 한데 이제 광장공포증이라는 사례입니다. 40세 여성 F씨의 별명은 집순이다. 이분은 밖에 나가실 때 특히 지하철이라든지 혹은 마트나 백화점 혹은 뭐 영화관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좀 붐비는 공간에서만 심하게 좀 불안감을 느끼고 뭐 거기에서 심하면은 공황 발작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케이스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앞에서 소개한 사회불안장애랑 공황장애 그냥 그게 약간 복합되어 있는 것 같다 느낌인데 뭔가 이렇게 좀 중첩되어 있는 면은 있고 확실히 또 공황 발작이 껴있을 수 있다는 건 공통점인데 일단 그 광장 공포증이라는 그 단어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광장이라는 단어 뜻이 좀 중요합니다.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사람들 없는 그냥 넓은 광장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어원상 이제 내가 좀 나만의 공간이 없는 물러날 공간이 없는 그런 도피처가 없는 공간을 얘기를 하고요. 뭐 지하철도 그렇고 마트도 그렇고
사실 갑자기 내가 불안할 때 어디 혼자만의 공간을 가지기는 어렵잖아요. 갑자기 뭐 내리거나 어디 방에 갈거나 할 수도 없고, 그럴 때 보통 생기는 게 이런 이제 광장공포증이라고 하고, 이게 공황 장애와 또 광장공포증이 어떻게 보면 중첩되는 게 많아서 예전 진단에는 또 이렇게 유형을 나누기도 했죠. 광장공포증이 있는 공황장애, 없는 공황장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에는 워낙에 단독으로서 좀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질환이라 분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마트다. 그럼 막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놀이공원이다.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다치면 누가 나를 찾지도 못할 것 같고 빠져나가지도 못할 것 같고 막 이런 공포가 있는 장소, 쉽게 대피하지 못하는 장소. 그래서 이런 광장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 극장을 간다 그러면 뭐 출구부터 확인을 한다거나 출구 가까이에 앉으신다거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시는데 먼저 이렇게 좀 도망칠 곳을 좀 찾아보신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좀 심해지면 공황 발작까지도 좀 있어서 뭐 비슷비슷한 느낌일 수 있지만 조금씩 이런 증상의 차이가 있고, 예후라던가 치료 방향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질 수도 있어서 주변에 공황장애로 치료받는 사람들이 있으신데 내 증상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뭔가 미묘하게 다르다. 그래서 또 치료를 안 받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저희가 소개드린 증상 외에도 뭐 특정 공포증이라던가 뭐 이런 질환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환자분들이 이렇게 진단을 내리실 필요는 없어요. 약간 이제 세부적으로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건 이제 전문의가 평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책임지고 저희가 진단하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환자분들께서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맞춰서 말씀드리겠죠.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진짜 다들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니까 좀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좀 좋겠다.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사례를 바탕으로 질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공황인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는 이렇게 좀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진단, 그리고 어떤 원인,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책을 좀 썼고요. 지금도 이제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이제 판매 중이니까 관심을 갖고 좀 봐주시면 정신과 의사 세 분을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공황장애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뤄볼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뭐 댓글이나 이런 거에 또 공황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한 점 이런 것들 써주시면 저희가 또 그걸 반영해서 콘텐츠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겪었던 것들을 쓰신 건 아니죠? 2번이 이혼인데 보니까 여기 결혼이 있네요. 결혼. 조만간 스트레스 받으실 분. 근데 결혼이 왜 스트레스죠? 전 너무 좋은데요. 두 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결혼이 스트레스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이렇게 빠져버리면은